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SK CNC의 한문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앞 세션에서 원래 20분하고 저 이제 40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한 10분을 더 쓰셨네요. 그래서 좀 일단 뭐 2시까지 땡겨보기는 하겠는데 좀 사례 중심이라서 좀 내용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땡겨볼게요. 여기서 보니까 원래 이게 CNC 마크가 이렇게 커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내부 그냥 보고서 항상 그 템플릿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커 보이네요. 이 앞전에 다른 이제 세션들은 주로 그 마인드셋이라든지 좀 이렇게 개념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기초 체력을 기르는 그런 이제 세션들이 많은데 사실은 이제 저는 주로 이게 최근에 수행했던 사례를 좀 깊숙이 내려가서 실제로 했던 것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손에 잡히는 게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여기 우리가 이런 그 교육 들으면 받고 나서도 그냥 멍해지는 그런 이제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뎁스 내려가겠습니다. 일단 좀 제 소개 간략히 드리면은 저 CNC에서 기술혁신본부 전사 조직입니다. 그래서 방법론을 좀 총괄을 하고 있고요. 그 회사의 전사 차원에서 이제 방법론을 도입하거나 또 확산하는 그런 이제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에자일 쪽, 최근은 아니지만 2009년부터 방법론 정립을 해서 이제 확산 활동에 있고요. 저희는 이제 좀 고민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이제 대형 SI 위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 컨셉만 갖고 기초 체력만 가지고 뭐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뭐 학생들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대형 프로젝트는 거의 수백억 대 프로젝트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 그 협력업체도 거의 뭐 5, 60개 업체 같이 일하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이제 뭐 작아봐야 한 50억 대, 그래서 주로 수백억 대의 프로젝트를 운영하면서 이런 그 애자일 프랙티스를 어떻게 접목하는 게 좋을까, 그런 이제 고민들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그 대형 프로젝트에서 발생했던 사례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애자일 프랙티스는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데 크게 이제 큰 꼭지로 이렇게 좀 주요 이제 변화 포인트를 보면 메소드로지 측면하고 이제 티밍 측면, 이제 프로젝트 관리 측면하고 개발 측면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저희가 좀 이렇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들 이렇게 큰 꼭지로 보면 이제 메소드로지 측면은 물론 이제 앞전에 이제 그 세션에서 얘기했지만 그런 하이브리드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기존의 그 순수 애자일로 적용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사실은 이렇게 대형 프로젝트에서 저런 그 컨셉을 가지고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굉장히 그 이해관계자들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굉장히 그 컨셉을 같이 공유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하이브리드하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팀ing 측면에서는 스크럼 팀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저것도 뭐 별도의 조직이라기보다는 프로젝트가 굉장히 크면은 그 PL 단위로 이렇게 좀 그 서브 시스템별로 나눠지게 돼 있어요. 거기에 반드시 서브 시스템별로 스크럼 마스터가 있어야 된다. 하나의 그 서브 시스템별로 프로젝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마스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마스터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키텍트하고 QA 역할, 이 역할은 이제 뭐 크기에 따라서 좀 공통적으로 좀 운영될 수도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A팀이나 B팀 이런 스크럼 팀을 구성해서 반드시 그 프로덕트 오너하고 스크럼 마스터와 같이 참여돼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관리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굉장히 그 스크럼 마스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이제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그걸 이제 PM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애자일 코치가 이제 도움을 줘서 저런 환경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어떤 그 관리 모드에서 좀 더 그 코치, 촉진자, 후원자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스크럼 마스터가 정말 그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그러죠. 그런 이제 그 진짜 롤모델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가치, 어떤 사랑 중심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동기부여가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그런 그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협업 환경을 마련해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좀 달라지는데, 기존에 대부분 보면은 주간 단위 아니면 월간 단위로 이제 공식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요. 근데 이 부분은 되도록이면 데일리 단위로 이제 점검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각 구성원들의 어떤 생산성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좀 생산성이 떨어진다거나 그 원인을 파악해서 로드 밸런싱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좀 데일리 단위로 좀 바꿔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구사항 검증인데요. 대부분 이제 좀 문서 위주로 이렇게 계속 단계적으로 접근하다가 막판에 이제 빅뱅 방식으로 검증하게 되는데, 이것도 좀 주기적으로 이터레이션을 짧게 돌려서 저희는 2주 단위로 이제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이제 요구사항 검증을 하는 그런 포인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개발 측면에서는 이제 가장 핵심인 게 저 지속적 통합 쪽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관련된 도구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유기적으로 잘 엮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이클립스나 그다음에 CI 서버 쪽, 예를 들어서 뭐 그 젠킨스나 아니면 관련된 그런 그 코드 컨벤션 관련된 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이걸 유기적으로 잘 돌려야 돼요. 그래서 테스트 코드까지 심어서 계속 그 코드 품질을 높이려는 그런 이제 활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짧게 포인트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거 좀 SI 관점에서 좀 정리를 해본 겁니다. 저희가 이제 그 고객으로부터 RFP를 받고 나서 제안을 하거나 프로젝트를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제 각 그 변화 요소별로 좀 디테일하게 좀 본 겁니다. 보시면 이제 제안이나 착수 단계 때 보면 이 개발 프레임을 개발 이제 그 패러다임이죠. 이 부분을 이제 그 좀 바꿔야 되는, 그리고 이 부분 이제 제안을 해야 되는데 이제 공감대를 형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존에 이게 어떤 그 프로세스 중시 모드로 갔던 것들을 되도록이면 그 구현 모드, 동작하는 소프트웨어 모드로 이제 바꿔야 되는 그런 이제 패러다임이 있고요. 계약 관계도 사실은 이제 국내 우리 개발 문화라는 이 SI 문화 자체가 계약이 이제 바뀌기가 쉽지 않습니다. 고객하고의 관계가 어느 정도 초기에 범위가 확정되고 금액이 다 확정된 상태에서 일을 추진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뭐 먼저 빨리 끝났다 그래서 돈을 덜 주거나 또 늘어났다 해서 돈을 더 받거나 하기가 어려운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게 이제 바꾸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버퍼를 가져가거나 해야 되는 게 이제 중요하고요. 그래서 기존 이제 범위 확정형 계약이라고 보면 투비에는 만약에 이제 좀 에자일틱하게 움직이다 보면은 어떤 추가적인 그런 이제 기능들이 더 필요하게 되고 아마 그 기능들이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떤 그 상한선과 하한선을 이렇게 고객하고 제시를 해서 이런 방향으로 좀 유도를 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뭐 타임 앤 메테리얼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좀 현실하고 좀 갭이 있어요. 물론 이제 지금 IT 융합 사업이나 이런 데 보면은 뭐 현장, 건설 뭐 이런 것들하고 IT하고 또 이렇게 융합되면 이제 기성고 베이스로 많이 이루어지긴 하는데, 이런 이제 차이가 있다는 거고요. 라이프 사이클도 비전 이제 워터폴이긴 한데 약간 이제 프로타이핑 모델하고 겸비해서 워터폴로 계속 이제 피드백 받으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짧게 이터레이션을 돌려가면서 점점 반복적으로 돌리는 모델을 이제 인지를 시켜야 되는 거죠. 티밍도 이렇게 사일로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들을 하나의 서비스를 이렇게 수평적으로 좀 크로스 펑셔널한 조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여건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좀 중요한 것만 몇 개. 뭐 관리 문화 다 인지하실 거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백그라운드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에자일에 관련된 것들은 워낙 그 책도 많이 나오고 또 번역하시는 분들 많아가지고 진짜 본인이 관심만 있으면 얼마든지 그 어떤 기초 체력을 쌓을 수 있는 것들은 다 습득할 수 있으리라고 보여져요. 근데 그런 데서 이제 주로 언급했던 내용들이고 실제적으로 이런 모습들이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아까 말씀드렸고요.
요구사항 관리 쪽도 이제 점진적으로 요구사항을 구체화해 나가야 되는 이제 그런 이제 모드로 바뀌어야 되고, 진척 관리도 우리가 보통 프로젝트에서는 WBS로 이제 진척 관리를 관리하게 돼요. 액티비티 위주로.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주로 이제 제품 기반으로 소프트웨어가 구현되는 정보, 이걸로 이제 진척 관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품질 관리 쪽도 주로 산출물이나 프로세스 기반의 QA 활동, 주로 이제 CM이나 CMI 하시는 분들이 좀 그 과거 습성에 젖어가지고 아직 저기서 못 벗어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그래서 제품 기반의 어떤 QA 활동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고요. 측정이나 위험 관리 쪽도 나중에 빅뱅으로 테스트, 저 앞단에 이제 좀 소홀히 하다가 빅뱅으로 한꺼번에 테스트를 한다든지 이런 모드에서 좀 앞 단계부터 이터레이션을 계속 돌려가면서 체크를 해나가는 그런 이제 포인트가 있습니다. 동료 검토도 마찬가지고요. 시스템 통합, 이것도 설계까지는 전혀 구현 모드를 안 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테스트하죠. 그래서 이것도 1단위로 데일리 빌드 배포해가지고 계속 결함을 체크하는 방식이 돼야 될 거고, 산출물 관리, 지금 이제 고객 같은 경우가 고객이 계속 그 어떤 문서 위주에서 아직도 탈출을 못하고 있어요. 특히 공공이나 금융 같은 경우는 꼭 그걸 갖다 줘야, 그리고 이제 베이스라인을 끊어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갖고 와라, 이렇게 이제 문서 위주로 많이 이제 요구를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굳이 문서가 아니더라도 현행화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고쳐도 뭘 고치는지 잘 모르고, 그래서 이 위키 기반으로 관리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유도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도 마찬가지로 약간 이제 반복되는 얘기일 수 있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이터레이션 돌면서 테스트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자일을 적용한다 그러면 유형이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소규모, 저희는 이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중소규모나 관계사 사업, 우리 관계사 좀 리스크가 사실은 이제 덜한 사업들이죠. 그리고 이제 솔루션 기반의 우리가 이제 R&D성 이런 사업들, 그리고 에자일 그 경험자가 있는 사업들은 기존의 에자일 쪽에서 얘기하는 프로세스를 그대로 따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셉션 단계 때 사용자 스토리 목록 정도 가지고 컨스트럭션 단계에서 계속 돌려가면서 구체화하고 그 스크럼 프로세스를 그대로 탑니다. 그대로 타고 이제 트랜지션 하는 형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로 이 유형 2가 이제 저희는 많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앞단에 분석하고 그 설계 단계, 물론 이제 분리발주가 이루어지는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고요. 특히 금융의 그 IFRS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앞단의 그 분석이나 기본 설계까지는 다른 그 컨설팅 펌이나 업체가 하게 되고, 그 뒷단을 이제 SI가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동작하는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프로젝트들, 또 대형 프로젝트 같은 경우 아직도 이제 그 고객사 이해관계자들이 이제 저런 그 확정된 그런 분석과 설계를 베이스라인을 끊고 넘어가는 고객들, 이해관계자들이 이제 그런 부분을 요구를 하면 이런 그 모드로 저희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단 분석 설계는 좀 워터폴과 프로타이핑 모델로 이제 적용을 하면서 컨스트럭션 단계에 들어가면 여기서 굉장히 이제 코드 중심으로 긴밀하게 이터레이션 돌려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밑에 컨스트럭션을 저 위에 그 컨스트럭션을 그대로 돌린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단지 이제 요구사항이 저 앞단에서 또 확정이 돼서 베이스라인이 좀 거진 상태예요. 물론 이제 이 앞에 컨스트럭션 돌면서 약간의 이제 좀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끊어서 바로 트랜지션 하는 게 아니라 또 통합 테스트 단계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형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 통합 테스트도 1차부터 뭐 길게는 8차, 7차까지 엔드 투 엔드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또 뭐 영업점 테스트도 해야 되고, 굉장히 그 테스트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단에는 주로 이제 개발 환경 모드로 계속 이터레이션 돌리고, 통합 테스트 때 정말 그 시나리오 기반으로 테스트하는 이런 이제 모드로 이제 가게 됩니다. 요건 이제 제가 최근에 수행했던 제 프로젝트 직접 투입해서 에자일 코치 역할을 했어요.
근데 다행히 이제 그 기회가 좋아가지고 그 프로젝트에서 애자일로 적용하면 어떨까라는 이제 고객이 먼저 요구를 한 겁니다. 근데 자꾸 이제 애자일로 했을 때 이제 어떤 별로 사례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의구심이 들고 이제 뭔가 좀 이렇게 손에 만지는 뭔가 그 사전에 좀 공감대를 형성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인셉션 단계 앞 단계에 진단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저기 한 1에서 한 3개월 정도? 근데 저 2.5개월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프로젝트가 사실은 어떤 그 플랫폼이나 그 솔루션을 개발하는 좀 큰 프로젝트인데, 나름 그 이해 관계자들이 어느 정도, 고정적으로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그 프로젝트를 할 때 계속 같은 방법으로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럼 애자일의 프랙티스를 한번 적용하면 어떤 그 체계를 바꿔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컨설팅 비슷하게 앞단에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에지이지 사업 수행 체계를 이제 분석을 했고 바뀌어야 될 부분이 뭔지 수비 사업 수행 체계를 만들어서 그거를 그 전체 구성원들한테 이런 부분을 꼭 바뀌어야 된다고 이제 공감대를 형성해서 진행을 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존의 개발 수행 체계, 뭐 산출물도 만들어내고, 그 기존의 또 빌드 환경도 뭐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면서 뭐 이력 관리 변경 이런 것들 잘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뭐 협업 도구라든지 이슈 관리 도구도 활용하고 있었는데 뭐 부분적으로 활용되고 있었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고 이런 이제 현상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개선 포인트를 이제 잡아가지고 그러면 이것만이라도 하자. 그래가지고 했던 게 이제 그 짧은 개발 주기를 좀 가져가자. 이터레이션. 그러니까 이제 애자일로 여세를 모른 거죠. 그래서 이제 짧은 개발 주기로 유도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협업 체계 구성을 이제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그 채널을 일원화시켰습니다. 모든 구성원들이 그 채널을 통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그걸 제안했고, 그리고 이제 계속 그 프로젝트 그 돌아가는 데일리 단위로 계속 진행되는 모습을 그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가시화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개발 쪽은 그 CI 환경, 그쪽도 이제 그 개발 그 환경하고 그다음에 빌드에 대한 그 서버 쪽하고 연계해서 이제 체계를 좀 개선시켰고요. 그 외에 이거 말고도 뭐 모델링에 관련된 산출물이라든지 뭐 UI라든지 인터페이스 여러 가지 이제 아웃풋을 낼 수밖에 없는 뭐 데이터 모델링 이런 것들도 이제 그런 이제 표현할 수밖에 없는 산출물들이 있잖아요. 모델링 쪽. 그쪽에서 좀 더 최적화할 수 있는 요소도 이제 뽑아내고. 이렇게 해서 이거를 전 구성원들 또 고객도 같이 이제 공감대를 형성을 했던 거죠. 다 같이 가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진행을 했었던 사례고요. 제가 이제 보여드린 사례가 한 3가지 프로젝트가 좀 이렇게 섞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좀 잘 돼 있던 잘 된 사례를 줬고, 요거는 이제 로드맵 쪽에 최근에 국방 쪽 프로젝트, 국방 큰 프로젝트들이 한 손으로 꼽으라고 그러면 2개 정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전술 C4I 체계 프로젝트가 있을 수 있고, 저희가 J4K라고 그 정부 그 합동, 그 화력 운영 체계 시스템 구축하는 게 있어요. 한 4년짜리 프로젝트. 그리고 멤버스도 거의 뭐 한 2,000 멤버스가 넘는, 거의 이제 400억대 가까이 되는 이제 그런 프로젝트를 애자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그거 로드맵을, 근데 여기는 이제 분석 설계 아까 그 적용 유형 2에 해당돼요. 구현 단계 때부터 애자일을 이제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구현 단계 이후부터 릴리즈를 3번에 걸쳐서 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릴리즈 하나당 그 이제 이터레이션을 이렇게 4번씩 돌리게 했어요. 그리고 이터레이션은 주기를 2주 단위로 끊었습니다. 그리고 또 통합 쪽에 통합 테스트 또 뒀어요. 근데 저 릴리즈 3 같은 경우는 저 릴리즈 1하고 릴리즈 2를 운영하면서 분명히 기능이 추가되거나 변경사항들이 꽤 나올 거다를 염두에 둬서 릴리즈 3는 버퍼로 가져왔어요. 버퍼로 가져간 거예요. 이런 모드로 이제 가져가서 수행을 했고요. 주로 이제 릴리즈 1에 해당되는 것들은 이제 좀 주요한 업무를 앞쪽으로 뺐습니다.
대부분 보면 이슈 나오는 것들이 릴리즈 1, 릴리즈 2에서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터레이션 요 앞단계 릴리즈 1 정도에서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나오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이제 수월해집니다. 이렇게 이제 추진했던 사항들이 있고요. 협업 체계를 기존에 보면은 이해관계자들이 좀 다양했었고, 그다음에 뭐 고객 PM도 있었고, 우리 수행 PM, 그다음에 개발사도 굉장히 많습니다. 5, 60개 되는 그런 업체들이 모여서 굉장히 수백 명이 같이 일해야 되는 환경 속에서 또 이슈 관리 도구도 또 부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고, 또 뭐 산출물 서버도 있고, 근데 정확히 커뮤니케이션이 좀 일어나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좀 채널을 일어나하자 그래서 애자일 협업 도구를 둔 겁니다. 좀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이슈 관리 도구지만 아까 앞전에 이제 소개해 주신 분은 이제 도구가 전부는 아니다 그랬는데 저희는 도구를 굉장히 잘 활용했어요. 이 도구를 그러니까 그 러닝 타임을 되돌리면 줄일 수 있었던 거는 아까 그 앞단에 그 진단 영역 때 상당 부분 교육이 이루어졌고 뭐 이제 그런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제 운영이 됐었고, 이 애자일 협업 도구를 통해서 요구사항부터 진청, 산출 이런 것들이 다 채널이 좀 일원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자 스토리 식별의 팁은 프로덕트 백로그를 반드시 고객이 해야 된다. 고객이 얘기하는 거 우리가 받아서 관리하면 안 돼요. 반드시 고객이 정의하게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사용자 스토리를 도구에다가 직접 고객이 등록하게 했어요. 등록하게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는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우리 사업자가 받아서 입력하고 이런 거 하고, 고객이 자기가 직접 사용자 스토리 식별해서 등록하면요, 그게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그래서 입력한 만큼 자기가 그 책임감을 갖고 추적을 하게 돼요. 그게 굉장히 좀 효율적이었던 것 같고, 나름 이제 그 사용자 스토리에 대한 그런 어떤 뽑아내는 기법 이런 것들은 이제 사전에 이제 다 교육이 됐고, 그러니까 고객의 용어로 고객이 좀 이렇게 친숙할 수 있는 모드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요게 이제 사용자 스토리 정의를 어떻게 하냐면, 이 안에 보면 이건 이제 보통 도구에 이런 거 정의하는 것들은 다 비슷하게 돼 있어요. 근데 고객 업무에 가깝게 해줘야 돼요. 사용자 스토리를 이렇게 목록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레벨도 1, 2, 3 기능이 계속 내려가는 것들을 자기 입맛에 맞게 조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업무가 이렇게 친숙하게 가야 적용이 잘 됩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저런 업무 구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기에 좀 맞춰서 진행이 됐고, 그다음에 관련 스토리보드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담당자도 이제 이거를 고객이 다 입력하게 했습니다. 고객이 이렇게 안 하면 못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객이 입력하고 계속 고객이 이쪽에 담당자 보면은 담당자도 각 협력업체 쭉 있는데 협력업체 리더한테 뿌려요. 그럼 협력업체 리더가 그 사용자 수를 받아서 또 개발 하이 타스크를 정하게 개발자들한테 쭉 뿌립니다. 반드시 고객이 하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관심을 안 가져요. 아주 좋은 사례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등록이 되면 여러 이제 사용자 스토리 목록들이 이렇게 쭉 뜨겠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마감 일자라든지 상태 이런 진척 관리를 할 수 있게 하고, 이게 데일리 단위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기 보면 이제 서브 작업하고 잘 안 보이는데 서브 작업하고 링크 뭐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들은 저 사용자 스토리가 구현되기 위해서 필요한 서브 활동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이제 죄를 누르면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의하게 돼 있고, 링크 같은 경우는 저 사용자 스토리가 테스트할 때 테스트에 대한 요건이 뭐냐, 그러니까 인수 테스트에 대한 요건을 정의하게 돼 있어요. 그거를 이제 별도의 테스트 요건에 이제 이슈로 등록을 해서 이쪽 사용자 스토리하고 연계를 해야 돼요. 그것도 누가 하냐? 고객이 해야 돼요. 고객이. 저 사용자 스토리에 대해서 아예 역할을 그렇게 줬어요. 이 사용자 스토리 뭘 테스트를 할 거냐, 네가. 우리가 뭘 그러면 확인시켜주면 되냐. 그래서 이제 그런 테스트 요건까지도 이렇게 매핑하게 고객한테 룰을 줬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터레이션은 이거 지금 리얼 데이터인데요. 1차부터 17차까지 이터레이션 실제로 돌렸어요. 2주 단위로 계속 돌렸습니다. 릴리즈는 이제 중간에 이렇게 좀 끊어서 릴리즈가 됐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용자 스토리 식별하면서 저 상세 내역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게 저 사용자 스토리 저 위에 타이틀 저것만 가지고 안 되고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이제 저 사용자 스토리 목록만 갖고도 뭘 해야 되는지 알면 굳이 상세 내역을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고 저 상세 내역도 어떤 거는 막 한 페이지씩 작성하는 사람도 있어요. 고객이 그거를 이해시켜야 되니까 그 협력사한테. 그래서 저런 부분은 어쨌든 그 다운스트림 그 디자이너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작성하면 돼요. 그리고 이슈 링크는 테스트 요건을 정의하는 겁니다. 제 클릭하면 또 요건 정의하는 또 있어요. 테스트 요건. 그리고 저 사용자 스토리를 구현하기 위해서 해야 될 타스크가 저 서브 작업에 이제 등록이 돼서 서브 작업도 또 담당자가 다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별로 이제 진척 관리가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굉장히 이제 좀 구체적이긴 한데요.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하네요. 그리고 이제 스토리 포인트도 저희가 추정을 했는데, 각각의 사용자 스토리별로 이제 게시판 기능 정도, CRUD 기능을 한 3점으로 이렇게 잡았어요. 그리고 각 그 구성원들이 모여서 실제적으로 저 플래닝 포카 가지고 했습니다. 포카 가지고 각 사용자 스토리별로 CRUD 봤을 때의 난이도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동시에 내게 했어요. 그래서 카드를 이제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동시에 내게 해서 뭐 어떤 사람은 5점 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10점 내고 이래요. 그러면 갭이 큰 거는 그 사람이 좀 이유를 이제 얘기하게 하고 또 다시 또 내서 이제 가깝게 해서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개발 속도를 또 추정하는데요. 개발 속도는 하나 이터레이션 내에서 끝낼 수 있는 물량의 그 스토리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터레이션이 2주 단위로 2주에 이루어지는데 보통 한 3개의 사용자 스토리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점이 3개면 한 9점, 10점 정도를 한 이터레이션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추정 벨로시티를 이렇게 추정 좀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사용자 스토리를 구현하기 위해서 또 하위 개발 타스크를 정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또 애매해요. 그래서 알아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기준들을 이제 또 정의하다 보니까 작업량을 구현하기 위해서 뭐 커뮤니케이션, 이거 이제 단위가 시간입니다. 시간. 커뮤니케이션 뷰 만들고 모델 이벤트 만드는데 뭐 30분 컨트롤러 막 이렇게 해가지고 CRUD인데 C 하나 만드는데 6.5시간, 뭐 RUD 해서 이렇게 토탈하면 한 24시간 정도 이제 나오더라고요. 24시간이면 하루에 8시간 잡고 3일 정도. 그래서 하나 구현하는데 3일 정도 이제 이렇게 수요되는. 이렇게 해서 이제 개발 타스크별로 개발자가 자기의 작업량을 시간으로 등록하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제 데일리 스크럼 하기 전에 자기가 그날 한 거에 대해서 계속 남아있는 양을 기록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터레이션별로 이제 끝나는 시점에 생산성을 체크해가지고 데일리 단위로도 계속 나오니까 이제 했고 생산성은 좀 이터레이션 단위로 이제 분석을 좀 했습니다. 개발자별로 생산성을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좀 떨어지는 그런 이제 사람에 대해서는 좀 원인을 파악하고 좀 이렇게 로드 밸런싱을 좀 해줬던 사례입니다. 그리고 테스트 설계도 아까 그 사용자 스토리에다가 이 테스트를 연계를 시켜야 돼요. 그것도 고객이 다 작성한 거예요. 우리보다. 뭘 테스트할 건지를 여기 이렇게, 그리고 예상 결과가 뭐가 나와야 되는지, 뭘 확인해야 되는지를 적게 돼 있고, 얘가 아까 링크라고 돼 있는데 얘가 이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테스트를 수행하고 나면 이 테스트 수행, 이게 이제 아까 그 이슈 관리 도구에서 일부 이제 그 업무에 맞춰가지고 걔네들이 보기 편한 방식으로 약간 커스터마이징 한 거예요. 근데 요새 이제 도구들이 보면은 그 도구를 고치기 위해서 코드를 고치는 게 아니라 그 사용자 관점에서 이렇게 고칠 수 있습니다. 저는 팩타들을.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테스트 수행 결과라든지 그 페일이 났을 때는 또 결함으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계속 링크를 건 겁니다.
그래서 이 결함이 나면 요거는 좀 실데이터가 지금 종료가 돼가지고 못 얻었는데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결함이 있으면 또 다수의 결함이 있으면 결함을 등록하도록 하고 계속 그 물고 갑니다. 사용자 스토리에 대해서.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테스트 진행 현황을 각 서브 시스템별로 페일 패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테스트 전반적인 진척 현황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하게 됩니다. 조금 더 지금 시간이 제가 지금 원래 40분 할당 받았는데 근데 조금 더 쓰겠습니다. 시간을. 어차피 뒤에 아마 조금 브레이크 타임이긴 한데. 그래서 여기 지금 그리고 이제 데일리 스크럼 미팅도 이 타스크 보드를 활용했어요. 기존에 우리 포스트 붙이고 뭐 이렇게 했던 것들을 시스템으로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에젤 플러그인 이런 것들을 깔면은 저기 보면 할 일, 진행 중, 완료. 스토리 카드를 이렇게 아까 그 사용자 스토리 등록하면 이렇게 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할 일이 끝나면 이쪽에, 저 진행 중이면 이쪽으로 이렇게 드래그 이렇게 해서 올려놓고, 끝나면 이쪽에 갖다 놓고. 이렇게 해서 이거를 매일매일 보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저쪽에, 돌아가면서 자기 할 일을 이렇게 소개하고, 또 여기 기능에, 대시보드 기능에 이 번다운 차트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 줄어드는 모습도 같이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중앙에 그 협업 도구를 아주 잘 활용을 했던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 환경 쪽은 이제 CI 쪽인데요. 이쪽도 단계를 이렇게 3개로 나눴습니다. 주로 이제 알파 스테이지는 주로 개발자가 자기 그 소스 코드에서 자기 자신이 이상이 없다라고 하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개발이 완료되면 커밋을 해가지고 저 트렁크에다 넣어놓으면 이 환경 내에서도 그 CI 서버를 둬가지고 자동 풀링해서 이제 이상이 없는지를 체크하는 이제 환경이고, 요게 이상이 없으면 요 개발 PL이 다시 브랜치에다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이 브랜치에 있는 것들을 또 저쪽에도 또 CI 서버가 있어가지고 계속 그 빌드 해가지고 에러 사항을 이제 모니터링하고, 이제 거기에 있는 소스를 저쪽 QA가 또 코드 품질 차원에서 보증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코드 인스펙션 도구를 가지고 또 체크를 해요. 그래서 이상이 없으면 이제 이 배포 담당자가 태깅, 버저닝을 해가지고 이쪽 운용 스테이지에 올려놓습니다. 이쪽에. 그래서 이런 이제 그 환경을 구축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CI 서버에서 제공되는 이제 기능하고, 그 다음에 이클립스하고 연계하고, 또 아까 그 이슈 관리 그쪽 그 협업 도구하고 얘하고 또 서로 플러그인을 깔면 이렇게 연결이 돼요. 지라하면서도 얘를 모니터링 이렇게 할 수 있고, 얘에서도 또 지라에 대한, 협업 도구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쪽에서. 그래서 관련된 무슨 소스 코드 라인이라든지 코드 커버리지, 그 다음에 그 정적 코드 컨벤션에 대한 것들, 복잡도, 복잡도는 많은데 소스 코드 커버리지가 낮은 거,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더 테스트하게 하고, 이런 활동들을 이것들을 굉장히 계속 모니터링을 했어요. 그리고 일일 빌드도 하루에 3번, 아침에 출근해서 1번, 점심 때 1번, 저녁 때 1번 계속 돌린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코드 품질을 계속 높이려는 그런 활동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건 좀 리얼하게 한번 좀 표시를 해본 겁니다. 코드 품질을 위해서 리얼하게 했던 거고, 이터레이션 종료, 2주 단위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최종적으로 또 합니다. 그래서 이터레이션 종료할 때 금요일 오후 3시 되면 이제 시연을 하고요. 거기서 이제 그 기능을 확인하고 또 개발 속도까지 이제 체크를 하고요. 이터레이션 시작하는 월요일 오전에 이제 계획 회의를 통해 가지고 신규로 추가된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목록에 반영하는 거죠. 영향평가. 그다음에 이터레이션 종료가 되면 아까 이제 소스 코드에 대한 품질을 높이는 그런 이제 활동들을 좀 했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보증 활동 사례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그 결과들을 가장 그 사람 제일 많이 다니는 그 코너에다가 이걸 다 붙여놨어요. 붙여놓고 또 코드 품질의 중요성을 또 강조합니다. 계속. 그래서 그 개발자들이 자기가 책임감을 갖고 이걸 좀 품질을 높이려는 그런 이제 활동을 좀 강조했죠. 네, 코드 커버리지 사례인데요. 이게 이제 이것도 이제 목표를 줬어요. 보통 이제 그 라인 커버리지 한 70%까지는
테스트 수행 정도를 이제 한 70%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해서 70%다 넘죠. 그래서 이제 충족했던 사례입니다. 그 테스트를 안 해도 돼야 되는 당위성은 없어요. 근데 개발자는 테스트 다 했다고 하는데 검증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소스코드 커버리지 도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하게 하고 이제 그거는 그냥 숫자가 딱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의사소통 이제 이건 이제 국방 프로젝트 사례인데요. 저기 보면은 저 이제 기술위원회라고 뒀습니다. 아까 그 PL 이제 동그라미 보면은 그 서브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서 어떤 이슈가 생기면 저 기술위원회를 통해서 해결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 기술위원회는 각각의 서브 시스템의 리더들이 다시 모입니다. 그러니까 스크럼 오브 스크럼즈예요. 그래서 그 기술위원회를 둬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게 하고 각각의 서브 시스템은 또 데일리 단위로 계속 회의를 하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마지막 이제 국방 프로젝트인데 요 릴리즈 검토에도 주로 이제 그 화면을 가지고 고객한테 제대로 됐는지를 피드백 받는 그런 이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터레이션 단위는 이제 개발팀 이제 각 서브 시스템별로 내부적으로 이터레이션 단위로 이렇게 이제 검토회를 실제로 실시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회고는 저희가 이제 릴리즈 단위로 했습니다. 릴리즈 단위로 하고, 그동안 이제 릴리즈를 또 진행하는 과정에서, 또 이게 리더한테만 요구하는 것보다는 저 밑에 있는 개발자들의 그런 이제 좋았던 사항이라든지 개선이 필요했던 사항도 수렴을 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팀 의견도 이게 들어봤는데요. 좋았던 점도 있고, 뭐 어려웠던 점도 있는데, 대부분 이제 좋았다라고 하는 것들은 좀 이거 개발에 대한 이슈, 이런 것들 계속 이터레이션 돌리니까, 또 반복된 이슈는 이제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조기에 이제 식별할 수 있었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시연도 자주 이루어졌죠. 시연도 이루어지고, 그래서, 최소 이제 2주 전에 이런 것들을 이제 리스크를 파악할 수 있었다는 거고요. 좀 안 좋았던 거는 이게 계속 이터레이션 돌다 보니까 이게 그 미구현 기능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뭐 잘못된 것들이 막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그 이터레이션 내에서 또 뭐 고치기보다는 그 다음 이터레이션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버퍼를 좀 가져갔다 그랬잖아요, 릴리즈. 그때 해결을 했습니다. 그걸 굉장히 유용하게 잘 썼어요. 이런 이제 것들이 있고, 그래서 계획 대비 거의 뭐 1000포인트? 50%가 증가했어요. 새로 개발해야 될 것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문제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산출물 어떻게 하냐, 산출물. 문서 위주로 계속 봤던 것들을, 이것도 이제 고객을 좀 설득시켰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위키 기반으로 대시보드인데요. 각각의 프로젝트가 또 여러 개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런 위키 기반의 그 정보공유 시스템을 도입을 해가지고, 관리를 했어요. 그래서 뭔가 누군가 여기다 변경을 하게 되면 이력이 바로바로 나와요. 누가 뭐 고쳤는지 여기 다 나옵니다. 그래서 산출물 이런 것들도 되도록이면 위키 기반으로, 위키가 이쪽에 이제 그 문서를 위키 그 마크업 랭귀지로 등록하는 리치 텍스트로 이렇게 등록을 하게 했어요. 그리고 뭐 정 이걸로 안 되는 것들은 뭐 산출물을 이렇게 첨부를 올렸지만은 이제 이쪽에 바로 옆쪽에 그 위키 기반으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이제 디렉토리를 좀 만들어 가지고 되도록이면 이렇게 운영하도록 했고, 또 검색하기도 되게 용이해요, 뭘 찾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던 사례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좀 종합적으로 이제 보면 저희가 좀 그래도 좀 잘했다고 하는 그 프로젝트들 몇 개만 2011년도에 한번 주요 프로젝트 이렇게 보니까 저게 이제 주로 에자일에서 얘기하는 그런 프랙티스들이잖아요. 이터레이션 수행, 일 스크럼, 작업의 생산성 관리, 위키 기반, CI 쪽, TDD, 코드 정적 부수 테스트, 컨커런트 테스트 이랬을 때 체크된 게 적용된 거예요. 이거 보면은 TDD가 아무도 적용을 안 했어요. TDD가 적용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면 이제, TDD 아까 그 접근 방식 앞전에 이제 좀 소개를 했던 것 같은데, 좀 개발하기 사실은 이게 좀 자기가 그 맡은 개발 물량 소화하기도 굉장히 바빠가지고 미리 사전에 그 테스트를 해가면서 소스코드 입히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그 일정이 좀 타이트한 일정 수에서 이루어져가지고 모든 프로젝트들이 저 TDD가 좀 잘 진행이 안 돼요. 그리고 어떤 그 내부 투자성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여기 지금 다 SOA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주로 이터레이션, 일일 스크럼, 생활성 관리, 그다음에 이제 코드 품질을 향상을 위한 저런 활동들은 잘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족도도 이렇게 좀 봤는데요. 어쨌든 뭐 에자일을 다시 적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좀 거의 89% 정도 응답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일단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자주 이런 개발자 주도의 진척 관리가 좀 잘 이루어졌다라는 거고, 근데 이제 이슈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기존 문서 위주로 이제 관리하는 고객의 성향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일리 단위로 계속 빌드하고 테스트하는 거에 대한, 빌드할 때도 사실은 테스트 코드 심어가지고 같이 돌리게 해야 되는데, 그 테스트 코드 심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있고, 또 감리도,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설득시켜서 계속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이해를 하는 상황이고, 감리만 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신기술 도입에 대한 그 난리들이 상당히 부족해요. 또 이제 교육을 시켜줘야 되는. 그래서 이런 이제 약간의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런 설문을 받아보니까 주로 이제 만족도가 높았던 부분이 저 1번, 2번,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었다. 뭐 진척 관리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개발 품질 향상 쪽은 10번. 이터레이션 내에서 기능을 테스트하는 것이 효과적이었다. 17번. 그 다음에 에자일을 다음에도 적용하면 좋겠다. 이런 이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워낙 이제 40분은 다 썼네요. 그래도. 그래서 10분 정도 지금 오바해야 되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좀 더 이렇게 좀 뎁스 있게 좀 내려갔는데 모르겠습니다. 여기 지금 그 에자일에 대한 그 난리지가 어느 정도 계신지 잘 몰라가지고 컨셉은 생략하고 주로 그냥 실제로 했던 거 위주로 지금 보여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고요. 이상 뭐 지금 어떻게 질문 혹시 좀 받아볼까요? 질문 혹시 있어요? 질문이 없으시네.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